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2주 사이 1.5%에서 0.74%까지 하락했습니다.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긴급 조치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데 이어 이번 달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50bp를 또 내릴 전망입니다. 미국도 제로금리로 가는 것일까요?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미국 이외 지역의 주요국 국채금리는 대부분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.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가기 어려운, 즉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미국 국채 가운데서도 수요가 금리 하락 시 가격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장기 채권으로 쏠렸고, 그 결과 단기 자금 부족도 생겼습니다. 여기서 그들이 믿었던 것은 첫째,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. 둘째, 국채 이외의 채권에 대해 이제부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, 즉 추락한 천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크레딧 샥에 의해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. 결국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조차 제로금리로 가는데 시기가 앞당겨졌을지 모르나 어차피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죠. 여름이 오고 따뜻해져 사람들의 면역이 개선되고 코로나가 잦아들면 금리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금리를 끌고 내려가는 채권 품귀 현상은 지속된다는 말씀이죠. 돈이 갈 곳이 없고 저성장성의 리스크 테이킹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을 계속 찾는 반면 정부가 빚을 늘리는데, 즉 국채를 발행하여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. 미국 국채마저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지금까지 금리를 내렸던 속사정은 국영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계 기업과 여기에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한계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정부는 오히려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.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첫째, 생존 불능 기업의 구조조정. 둘째, 자산가격 폭락에 따른 부의 재분배 효과입니다.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려도 그 방향성만 감지되면 자산가격 거품은 쉽게 깨질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일 것입니다. 이런 기대가 생길수록 사람들은 거품이 낀 금융자산을 팔아 화폐 형태로 장롱에 보관할 것입니다. 마이너스 금리, 즉 보관료를 내며 돈을 은행에 맡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화폐 개혁을 할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금의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고요. 정부의 또 다른 대안은 국영제를 포기하는 대신 신성장 동력을 빨리 만드는 것입니다. 이런 혁신 스타트업으로 돈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민간 금융도 장려할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쟁력 있는 신성장 스타트업을 공부하고 이런 곳에 분산 투자하셔야 합니다. 이런 스타트업은 가격 거품 붕괴에 타격을 받지 않는 바 경쟁력 있는 곳에 분산 투자하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역량 있는 초기 기업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